대학교도 들어갈 때는 2기고가 거의 다 안 되고요. 2기고가 되는 친구들은 외국에 나가서 많이 대학교도 갑니다.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취업을 못하니까 해봤자 그냥 서빙 이런 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 엄마랑 사는 아이, 러시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로 보면 제가 아들이 학교 가는 시절 때니까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 나라 국가적 손실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수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자원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문화 아이들을 기본으로 좋은 자본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처음 뵙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먼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인데요. 영등포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강현덕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또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파트너가 되어주고 계시는 이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진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국 다문화 청소년협회 이사 맡고 계신 마스로바 이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다문화 정선영 협회 이사 봉사활동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열심히 방송 일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네. 엄마이고 한국인이시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잘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에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사실들, 의혹들 드러나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나 정하기 힘든지 그 사실은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4명의 동급생으로부터 1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현재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 학생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폭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들은 증거가 나오면서 진술을 번복했고요. 피해 학생을 말렸지만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락 당시 가해 학생들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살이나 타살이냐의 의혹을 둘러싸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한 학생의 어머니가 러시아인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알려지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번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 다문화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해 화재 사건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희생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뭐 사건이 벌어졌는데 좀 뭔가 돌아왔으면 우리가 뭔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당연히 드는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경과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13일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서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현재 구속수사 중에 있고요. 또 학생들 구속된 학생들 외에도 2명의 학생들이 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수사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충격적이긴 했는데 사건 내용들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피해 학생이 학교를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었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60일 이상 장기 결석자로 취약 유해 상태에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왜 그 학교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네, 원래 이제 초중등교육법상 방문 조사라던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또는 경찰, 뭐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뭐 그런 기관들에서 조사를 나아가고 또 왜 결석을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보도된 그 인천시 교육청의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그 60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60일 이상 결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신들이 사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집중관리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60일도 넘지 않았고 하니까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는데도 조사를 사실 안 했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이 학생 뭐 이런 부분들로 나중에 이제 조사를 더 해야겠지만 가정 환경은 알려진 게 있나요? 어떤 환경이었나요? 예, 일단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도 제가 듣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뭐 개인 환경을 너무 들춰내면 개인 그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자, 언론에 나온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머니는 국적이 그 러시아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연락이 두절돼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러시아 엄마랑 사는 아이, 러시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딱 이름을 대면 약간 그 러시아를 연상시키는 그런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놀렸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출신 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뭐 놀림을 받았는지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환경이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 이나 이사님도 이제 뭐 한국 분이시지만 지금은 러시아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시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게 좀 더 아프시거나 좀 생각나는 게 생각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도 사실은 아까 소개도 했는데 일단은 러시아 사람이지만 엄마라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 아픈 자식을 낳은 엄마인데 어떻게든 열심히 키웠던 엄마인데 이렇게 사건을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뭐 따돌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외모가 달랐다고 이제 자별 당했다면은 그거 우리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죠. 아닌가 합니다. 주변에 외국인도 충분히 많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런 한국 분들도 많고, 그 다문화 가정 애들도 많은데, 그렇죠. 왜 자꾸 외모로 따지는지 사실은 엄마라서 이해도 안 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아이 어머니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이가 우리 엄마라고 주변의 애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엄마 너무 예쁘지라고 되게 자랑했다. 그 얘기를 아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어머니는. 혹시 주변에 그 러시아 출신 분들끼리 이 사건 둘러싸고 얘기 나누신 적 있어요?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은 우리도 검사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소문인지 그거는 사실은 구별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엄마들이 목소리가 좀 커진 게 근데 사건은 좀 슬프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좀 커져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이 커야 되지 않으냐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건배리 씨도 평소에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 위해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소회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저는 계세요? 이 사건 들어자마자 저도 네팔에서 왔고 지금 다문화 저도 이제 아들 낳고 이런 거로 보면 제가 아들이 학교 가는 시절 때 내가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예. 이런 걱정으로 가지고 있고 아버지로서 그런 거 있고 또는 이게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다문화 청소년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로 안 가면 교육등간에서 그 7일에서 3개월 동안 학교로 안 가면 교육부에서 직접 그 교사들이 집에 방문하면서 어떤 의미 때문에 학교로 결석하는지 또는 이제 이런 그 청소년들이 폭행 예방하기 위해서 되는 이런 거 제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60일 동안 안 가는 애를 갖고 그걸 안 하고 지금 진실적으로 지금 오늘 나오는 그거를 하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제도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러면 60일 딱 맞춰자로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좀 아직 이제 사실은 사건은 벌어졌지만 주변을 둘러싼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가기로 할 텐데 먼저 그러면 일단 이 가해 학생들의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받고 있는지부터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셔야죠. 네. 지금 경찰에서는 상해치사로 혐의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해치사죄라는 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해죄라는 범죄에 보다 중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고의의 측면에서 살인죄와는 구별이 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행하는 것이고 상해치사죄는 상해,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고의는 있지만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고의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일부러 이제 죽일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살인죄는 아니라는 거지만 사실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법적으로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국장님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법 적용이야 뭐 상해치사가 될 수도 있고 살인죄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지금 공분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서 알려졌는데요. 그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15일 날 피해자 친구가 학생의 친구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21일 현재 지금 2만 명 이상 올라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다른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댓글이나 다른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책 없는 다문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사형제도 부활과 청소년과 사형시켜 주세요.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가해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세요. 학교 폭력 방지 대책 마련과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국민청원에 달린 몇 가지 댓글들에 관한 얘기를 하나씩 좀 저희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이 가해 학생들이 14살이라는 이유로 이제 소년법 좀 가볍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변호사님 이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약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또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이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을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년법이라는 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자, 처벌을 약하게 해주자라는 취지의 법이 아니고 어떤 소년은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단지 이제 소년의 범죄가 어리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교화나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의 법률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물론 적용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범죄가 이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소년법상의 형사 보호처분이라고 하죠. 보호처분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 소년 형사 사건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성인들이 적용받는 형사 처벌의 과정을 거의 유사하게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변호사님은 뭐 형사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어쨌든 어긋난 것은 어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지금 소년법과 형사법에 대한 물론 이제 이 소년법에는 그냥 이제 미성자이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개혁청나 저기 가족들도 이렇게 해저번이 되면서 그냥 봐주는 걸로 되면 이쪽에도 개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법차차 형사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벌금 내는 걸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집안에 있는 부모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거를 예방해야 된다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근데 변호사님 혹시 그 법적으로도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뭐 보완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필요한 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해 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많이 따돌림이나 어떤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도 했고 지금 보고서도 매년 내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몇 년째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정미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었는데, 이런 인종뿐만이 아니라 뭐 성소수자 문제라던가 그 밖에 다양한 그 사회의 그 취약한 부분들을 놀림감이나 어떤 차별 혐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민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청원의 게시글로 나오는 것들 중에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시 아까 뭐 이나 이사님은 아직도 외모 가지고 따지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매일 우리 이 속사정에서 얘기하는 하나 중에서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의 분홍 시선과 이런 거는 좀 낮았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어르신 분들이 또 이 인식과 개선 자체는 조금 낮게 보는 거 다문화라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네팔에 살았는데 네팔에도 다양하게 이제 인민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난민들도 많기는 하는데 그 분홍 시선 자체가 딱 내 가족처럼 이렇게 받아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자문화 정수년나 이제 센터나 또는 교육 당에서나 많은 거 지원을 해주고 다문화 학생들이나 다문화 딴 문화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한국인이고 한국 밥 먹고 살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인식 개선 자체가 완전히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나 이런 거는 되게 많은데 할 일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텐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제 어린 학생들,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른들도 뭐 힘드시겠지만 더 많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숫자는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님 혹시?
현재 이제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학생의 1.9% 정도, 그래서 11만 명 이상이다. 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 교육부에 따르면은 이제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 네, 이사님, 겁니다. 이나 이사님 그러면 11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막상 이제 원래 이제 살던 한국 사람들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숫자도 줄어가고 있는데 늘어가고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인데 이제 어른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학생들 잘 한국 사회가 부둥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예.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는데 왜 아직도 시스템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네. 저희 그 소련이었잖아요, 전에. 예, 예.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러시아는 190개의 민족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다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잖아요, 가정. 그렇죠. 다른 190개 민족이면 민족이니까. 다문화를 안 배웠어요, 우리가. 학교 가면은 이게 이렇게 딱 펼쳐졌고 뭐 이렇게 민족이 많고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민족 많이 사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고려인을 우리 고려인이라고 단어도 없고 이게 한국말로 있는데 우리는 그런 단어도 없고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불러요. 애초에 그래서 이제 말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친구가 어머니는 일본, 아버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러시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거는 한국 사람이면 똑같아요. 동양인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러시아어는 모국어고 그다음에 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는 얘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체가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민족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배우고 민족이 많아도 우리 다 러시아인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한국에는 지금 교육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갔어요. 그 병설 유치원에 갔거든요. 그 병설 유치원 그 학교 안에 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기서 그거 가르쳐줘요. 다문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얘가 있잖아요. 러시아어 좀 해봐 친구들한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자별. 그게 그렇네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그 다음에 부모님 행동하는 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다문화 불쌍하다. 다문화 뭐 돈이 계속 필요하고 지원센터도 있고 자꾸 안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TV나 라디오나 자꾸 국민들이 보게 되니까 다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다문화 가정 만나면은 무조건 그렇게 대해주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학교에 갔는데 어린이집을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 러시아에서 왔으니까 러시아 말을 해보라고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것도 사실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잖아요. 여러 가지니까 이게 네. 왜 그래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때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말씀하신 거 다양한 문화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른바 이제 수용성 지수라고 하는데 네. 그 지수에 관해서도 좀 나온 게 있죠, 변호사님. 네, 그 여성가족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문화 수용성 지수라는 것인데 2015년에는 100점 만점에 53.95점. 네, 이게 2012년 51.17점과 비교했을 때 2.78점이나 증가했다라고 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100점 만점이라는 거. 네, 그래서 수미양가로 따지면 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67.63점으로 일반 국민, 그러니까 성인을 포함한 국민의 평균 지수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일부 부분, 특히 이제 요즘 경제 성장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제적인 배경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2015년 기준 23.2% 조사되고 있어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50몇 점이면 낙제점이죠. 그냥 수업 다시 들어야 되는 우리 다시 공부를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이.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문화 지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뭐 피해 사례라고 좀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이게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정도로 수용성 지수가 낮으면. 예. 근데 사실 많은 다문화 학생들은 그 친구가 다문화 학생인지 모르고 살 정도로 잘 지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도에 온 친구거나 아니면은 그 어렸을 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좀 얼굴색이 좀 특이한 경우에 이런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사실 우리 사회에 우리 다문화 가정을 떠나서도 이 학생들의 이런 문제가 참 큰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뭐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겪으면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이사님.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밖으로 내몰리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네, 맞습니다. 올해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요. 전국 다문화 학생이 10만 명 중에 6천 명 정도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 학교 다니지 않은 비율이 63.1% 파악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진학률이 올라갈수록 예. 그러니까 학교 뭐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나마 다니는데 올라갈수록 국민 그 학교 진학하는 국민 학생들보다는 덜 학교 다닌다고 보도가 나와서 이게 왜 자꾸 학교 안 가려고 하는지 그렇게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더 많이 빠지니까 파악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피해 학생도 학교를 꽤 오래 안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현장에서 뭐 그런 학생들을 좀 보실 것 같은데 학교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그런 친구들? 일단 본국으로 그 어머니의 나라로 가는 경우 또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또는 학교에 안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잘 적응 못해서 검정고시나 아니면은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아르바이트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PC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다른 어떤 뭐 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나마 실업 준비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 PC방 같은 데 이게 다니면 범규리 씨 이거는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1대1로 멘토링 하는 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자기가 인간이라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냥 집 방 안에서 PC 하나를 넣고 계속 저기서 게임하고 저기서 라면 먹고 저기서 자고 또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자별과 자기 엄마가 베트남 때문에 나만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된다는 게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랑 만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PC방에 가서 매일 이 PC 게임만 아니라 또 딴 짓도 하면서 범죄를 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일로 한다고 해도 취업하기 또 쉽지 않은 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라면 하나를 갖고 집에서 그냥 이거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된 게 저도 아기 키우다 보니 생각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다가 좀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 어른이 옆에서 봐줘야 되잖아요. 봐줘야 되는데 외국 친구 경우에는 한국 부모만 친척이 있고 외국 적은 친척은 다른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척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남편 친척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편 친척 멀리 살아서 도와줄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퇴직하시고 한국에 이제 살면서 충분히 도와줄 수는 있는 상황인데 비자 조건이 까다로워서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내년 3학년 때 우리 이제 덜봄도 없거든요. 2학년 그래도 덜봄 지원하니까 5시, 7시까지 보낼 수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집으로 올 수 있는데 3학년 때부터 막힐 데는 없는데 저는 지금 최선을 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대 비자인데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3개월이 사실은
애를 덜 봐주는 거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안 다니게 되면은 옆에서 누군가 지원을 좀 해주고 예. 이야기도 해줘야 돼. 어른이 필요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만약에 맞벌이면 아니면 혼자 키운다면은 친척이라도. 근데 친척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자 때문에 못 오고.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들어가기 전에 흥분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국장님도 네. 말씀 많이 좀 나눴는데. 안전망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만지시는 안전- 게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 3학년 경우에는 2시면 학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집에 왔을 때 누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어긋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못 자라는 일이 겪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무슨 얘기 나오셨어요, 밖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예. 보통 아이들은 이게 다문화 학생이든 아니든 보통 학생들은 잘 지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 한국 학생들은 친척이라든가 주변의 이웃사촌들이 또는 친구들이 안전망이 돼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짜져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많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문제로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그 깊이도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변호사님, 이 상황이 이렇다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자랄수록 학교를 더 오히려 더 안 가는지. 그러면 뭐 대학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은 정말 적겠네요. 어찌 보면. 네, 그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는 특히 이중 언어의 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예. 그런 자기의 장점을 활용해서 뭐 언어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한다거나 네,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부모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계속 지내면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등 공교육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남들보다 훨씬 어렵겠죠. 예, 어때요, 이사님? 이 대학,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뭐 러시아 출신이시니까 러시아 얘기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러면 뭐 직장이든 대학이든 다 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지도 않고요. 사실은 다문화 가족 만나면은 이기고가 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기를 키우다 보면 만약에 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속 러시아어 하자 하면은 애가 안 그래도 학교에서는 다르다라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그 엄마나 아니면 아빠 모국어 하고 싶겠어요? 예. 발음도 이상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환경은 다 한국 친구들이니까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그래서 알고 보면은 한국어 말고는 이기고가 하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저도 사실은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낳게 돼가지고 애가 러시아어 먼저 배우고 한국어는 2년 전에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딸이 학교 끝나고 오면은 저한테 러시아어 안 해요. 이제 한국어예요. 그래서 왜 물어보면 엄마 어차피 알아듣고 또 쉽고 러시아어 좀 길어서 한국어도 쉽고 그리고 자기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친구들한테 나는 다르지 않다 이런 받아들이고 싶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약간 어냐어냐 많이 해요. 너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전 항상 방송에 나오면 그러지 말라고 다문화 애들은 기본으로 좋은 자본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뭐 돈은 없어도 우리는 나라 부자인들이다. 왜냐하면 엄마 아니면 아빠 외국인 경우에는 그 외국도 있고 그렇죠. 한국도 있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이고 러시아 경우는 너 러시아 나가면 너는 러시아인이다. 너는 나라 부자다. 전 그렇게 키워서 약간 자신감을 심는데 그거 다문화 가정도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자신감을 심게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쉽지는 있고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도 들어갈 때는 이기고가 거의 다 안 되고요. 이기고가 되는 친구들은 외국에 나가서 많이 대학교도 갑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다면 적응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는 러시아 학교에 가요. 근데 여기는 러시아 학교가 약간 학원식으로 인정밖에 못 받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못 들어가요. 못 받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수한 다문화 애들 많이 봤거든요. 음. 다 러시아 가서 대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아쉬워요. 저는 저도 한국에 오래 살아서 사실은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 각 가정으로서도 손실이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손실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수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자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놓치고 있는 그런 놓치고 상황이 있는.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참 얘기 나누면서 답답하네요, 정말. 근데 국장님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 텐데 학생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다문화 청년 숫자가 줄어든다면서요. 예. 그게 어떤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009년도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16세에서 18세 예. 조사된 청소년이 6,884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수치가 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좀 학생으로서 통계가 안 잡히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외국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걸로 빠지는 것보다 그게 좋다는 표현으로 그렇죠. 저도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아서 또는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성장하고 좋은 인재로 자랄 수 있는 우리 토양이 아직 못 돼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권필우 씨,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 아이들 어떻게 뭐 취업은 좀 쉽게 잘 안 아까도 되나요?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정신연 쪽에서 그 중국 아이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아빠도 여기 계시고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취업을 못 하니까 예. 해봤자 그냥 서빙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는 여기서 못 버텨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근데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력이 완전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가끔씩 저희랑 연락하면 여기가 더 재밌고 눈벌이도 여기가 더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점점 이제 GDP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모든 다 했던 친구를 여기다가 수업 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근데 이런 거를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예, 그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필리핀, 뭐 베트남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사실은 그 경제가 올라가면은 여기 배웠다가 많은 다문화 애들은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한국의 자원일 텐데. 그러게 한국의 우수한 자원이죠. 예, 잡아야 될 텐데 안 잡고 해서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취직이 돼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해주는 사실은 잘 안 대해주는 거죠. 뭐 그냥 편하게 못 해줍니다. 거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교 나왔든 뭐 좋은 고등학교 나왔든 다문화라서 약간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그만두고 모국이 아니라 이제 뭐 한부모는 러시아면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 가면 그런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위기도 바꿔야 좀 그렇죠. 쉽게도 취직하면서 다닐 수 있을 텐데 안 바뀌고 있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 취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큰 어려움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영역을 또 우리 국가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기존에 이제 뭐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뭐 한국어만 쓰는 친구들하고 또 그들의 일자리를 안 뺐으면서도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정책부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변호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수용하는 자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근데 국장님 상황이 그러면 지금 우리 뭐 다문화 가정에 사는 청소년들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이 청소년들이 남지를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아이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잘 정착했는지 안 정착했는지의 바로미터가 돼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정착하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잘 정착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외국으로 가거나 한국에서 그들을 키울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 사실 안산 같은 경우는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진 곳도 있고요. 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입학생의 거의 90% 이상이 다문화 학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다문화 학생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을 받아들일 체계가 좀 부족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그럴 정도면 거기 가면 그냥 한국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오히려 다문화 아이처럼 돼야 되는 그런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야겠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정책이 부족하다는 게 참 좀 너무 벌써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안타까운 사건에서 시작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짚다 보니까 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이들이 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걸 왜 놓치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드네요. 오늘 좋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좀 짚고 가야겠다.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헌비리 물론 씨가 지금 이제 이 자원 우리 그 다문화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청소년과 같이 할 수 있는 거 저희 다문화 청소년에서 제가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좀 오늘 방송으로 처음 얘기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까 우리 이나 씨가 얘기하는 처럼 두 가지로 갖고 있잖아요. 내가 엄마가 필리핀이면 필리핀의 문화도 알고 또는 엄마한테 필리핀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또는 필리핀의 음식과 필리핀의 커피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물론 우리가 계획은 다 이제 다 써나가기는 하는데 이 고등학교 끝나고 또 검정고시 끝나고 대학교 가기 싫어하고 안 되는 애들로 갖고 우리가 각 나라의 커피숍나 이제 과자나 이런 거를 열어주려고 해요. 아니면 음식점. 우리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으로 해주면서 거기에 주인공은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친구들로 거기서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은 숫자를 있는 나라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다문화의 나눔 가게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모국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든든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했으면 하는 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계획이시네요. 근데 모국이 한국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 친구들 어머님들의 모국, 아버님들의 모국일 수 그러니까, 있지도 몰라도 그 친구들의 모국은 한국이어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또 켜지네요. 이런 자꾸 아까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막 약간 좀 너무 속상할 정도여서 자, 좀 저를 가라앉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차분하게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안전망이라는 이야기 아까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이주민과 선주민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가정의 해체라던가 그런 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안정망 없이 어떤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이번 사건 보면서 너무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가정이 아까 이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안전망이 약한 위치에 구조적으로 처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 좀 더 지역사회와 우리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 등에서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이제 다문화 센터 국장님께서 말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더 보태주시죠. 예, 지금 제가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미안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단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와 가족에게 그런 말씀 하고 싶었었고요. 사실 저희는 10년 전부터 다문화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주로 한국 생활 적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했던 것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를 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2007년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총기 난사, 우리 관계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미국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다. 너희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우리나라의 시스템, 그다음에 총기 관련 문제, 학교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1년 전 후인가 추도회 때 했는데 거기 온 친구가 죽은 친구들도 위로하지만 그때 총기 난사를 한 친구도 미안하다. 그 친구한테 내가 좀 더 접근해서 다가갈 걸.
내가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 아이도 추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거는 시스템이 문제다. 그게 저는 이 사건이 가해자들을 비난하고 또 피해자는 다문화라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죽은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이 네. 저도 참 공감이 크게 됩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나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 기회에 시청자들은 한 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좀 다른 나라 사람도 못 본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쉽게 인터넷도 있고, 뭐 TV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 가도 여러 민족 다 같이 사는 나라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 된 거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정 보면은 다문화다 나누지 말고 같은 사람으로 예. 지구인으로 예, 너무나 당연한 봤으면 얘기죠. 좋겠고 이번 기회에는 시청자들은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 같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니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커서 결국은 그게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국가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본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은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에게 그 죄에 상하는 처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을 거고요. 또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다문화 가정 지원 그리고 보호에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죠. 아울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보다 따뜻한 관심과 이해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